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늦었습니다. 음, 바쁜 건 바쁜 건데 설 연휴도 있었고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지난주죠. 예, 가족 여행을 좀 도쿄로 갔다 왔거든요. 예, 여행 전은 여행 전인대로 바쁘고 여행 때는 당연히 여행 때라 바쁘고 여행 갔다 와서도 이제 이런저런 뭐짐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산 것들 선물 정리 산 정리 등등 여러 가지 좀 정리할 게 많다 보니까 2월 한 달이 홀짝 다 가는 중이네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였는데 최근에 설 연휴 끝나고 이런저런 교통 이슈들이 좀 발표가 되더라고요. 예.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나온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쪽이 좀 더 좀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교통에 관한 부분에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원정 홍대선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했죠. 서울시 경전철 계획해가지고 그 새롭게 발표된 경전철이 강서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나는 원정 홍대선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나온 원정 홍대선 관련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우선은 원정 홍대선하고, 아이고, 색이네. 원정 홍대선하고 2호선 차량 기지를 김포공항 근처, 인천 쪽 김포공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두는 방안을 지금 얘기가 나왔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전했더라고요. 예. 기존의 서울시 입장은 이제 부천 원종 근처, 이제 그 신월 3동이죠. 화곡역에서 남부순환도로 가는 길 쪽 쭉 가다가 남부순환도로로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지 말고 직진 쭉 가면 이제 봉오대로라고 부천 쪽 길이 나오는데 그 주위가 전부 다 농경지거든요. 예, 아마 그 근방에 차량 기지를 두는 쪽을 지금 서울시랑 부천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는 청라 통합기지 지금 원정 홍대선하고 2호선까지 같이 놓는 차량 기지를 놓고 2호선 지선하고 원정 홍대선을 전부 청라까지 연장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청라 연장할 경우 원정 홍대선을 청라까지 연장할 경우 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예, 원정 홍대선에 5가지 문제점이 해가지고 대다수가 이제 청라 이전 시에 발생할 만한 문제점들이었는데, 그때 이야기했듯이 솔직한 얘기로 청라 이전 좀 무리예요. 예. 안 그래도 최근 언론에서도 이제 서울교통공사죠. 1호선부터 8호선 그다음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통합 주체죠. 여기서도 청라까지 이을 경우 출근길 배차 간격을 못 맞춘다 우리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언론에서 이제 1월 말에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대로 이제 새 차량 기지는 인천 쪽 김포공항 근처에 둘 경우,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계양 신도시거든요. 이게 일단 계양 신도시가 최초 발표 때는 SBRT라 그래가지고 일단 버스 교통에 의존하는 그러한 내용이 발표됐었는데, 계양 신도시 쪽으로 2호선 지선을 연결하는 게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원정 홍대선도 계양 쪽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계양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죠. 예, 이쪽에서도 여러모로 편리한 이런 방안이 될 수 있고, 인천시의 꿈이 청라는 어렵지만 계양이라면 가능하다. 물론 이제 지역적 청라 쪽 주민들은 좀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서울시 2호선하고 원정 홍대선 모두 인천에 둘 수 있는 꿈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지금 서울시 쪽에서도 그렇고 원정 홍대선을 청라까지 있는다 하더라도 1구간은 부천에서 끝나고 1구간 이후에 이제 부천에서 인천까지 구간 2구간 해가지고 이렇게 구간별로 연장을 해야지, 처음부터 인천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거 공사 기간도 너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원종이 아닌 계양으로 할 경우는 인천시도 일단은 계양 이후부터 이제 다른 인천 지역으로 연장에 대한 좀 계산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김포공항의 차량기지 이전이 진짜 이게 현실적일까요?
일단 청라에 비해서는 진짜 이건 현실적입니다. 예. 청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물론 청라에 비해서 현실적이라는 거지, 지금 이제 2호선 차량 기지가 신정에 있죠. 신정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긴 해요. 계양 근처, 김포공항 근처에 두는 것도,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예. 물론 일단 서울시가 플랜 A로 생각하고 있는 원정 지역, 고강이나 원정 지역에 차량 기지를 두는 것도 청라에 비해서는 한 거지. 현재 신정 차량 기지에 비하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청라보단 나은데, 여전히 원정 혹은 김포공항 차량 기지 이전이 몇 가지 난제를 끼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어떤 난제가 있을지. 일단 새로운 계획의 기본안을 좀 놓고 보면은, 먼저 지도를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지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김포공항이죠. 그리고 이 경계선이 이제 서울하고 인천의 경계선이거든요. 이 안쪽이 인천이고 여기가 서울이고, 이걸 좀 색깔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잠시만 이걸 지우고 낙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 분홍색이 서울, 흰색이 인천입니다. 예, 저는 차량 기지를 대략 어디에 둘까 인 거죠.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면은 한 이 정도, 혹은 뭐 이 정도, 파란색으로 가죠. 이 정도. 파란색의 경우는 9호선 차량 기지에 인접한 부분이 지역이 되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계양하고 좀 가까운 부분이 되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계양 신도시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계양 신도시가 대충 어디냐, 보라색으로 가죠. 계양 신도시를 박천역에서부터 이제 이 정도가 계양 신도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좀 원종 홍대선 김포공항에 차량 기지를 둘 경우는 어떤 노선이 나오냐면은, 빨간색으로 좀 할게요. 우선은 가양역이죠. 일로 가면 상암으로 가는데, 우리 지금은 상암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양역 거쳐가지고 강서구청을 지나서 화곡역, 신월, 원종, 여기까지가 지금 거의 안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역은 가양, 강서구청, 화곡.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좀 다르게 할게요. 분홍색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청라 연장하는,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인천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게 이제 원종에서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어찌됐건 간에 좀 여기서 끊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호선 지선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량 기지가 여기 있으면 이제 입출고 선로가 되는 거, 차량 기지에서 이제 본선 진입하는 열차들이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계획을 김포공항에 둘 경우는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 가다가 개항을 거쳐서 이렇게, 혹은 뭐 잠시만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차량 기지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까지 만약에 있겠다 그러면은 김포공항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차량 기지로. 예. 어찌됐건 이 안이 지금 현재 수정한 김포공항에 차량 기지에 둘 경우는 이런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역 구조가 화곡역까지 간 다음에 신월역이 있고, 그 다음에 원종역이 생기죠. 예. 그 다음에 뭐 대략 봤을 때 여기 역 하나 정도 생기겠고, 이쯤에 역 하나, 그 다음에 박촌이 아마 환성역이 될 수도 있고, 계양 어딘가에 또 하나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김포공항 들어간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장점으로는 차량기지 이전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한 게 장점이에요. 근데 아이고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개항 신도시에 2호선 지선하고 김포공항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우에 따라서 원종 홍대선까지 같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개항시 기준으로는 막상 김포공항 접근성 외에는 큰 장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파란색으로 하죠. 개항 시민이 이쯤이죠? 예, 여기서 가령 뭐 9호선 탄다고 하죠. 이렇게 가는 노선은 지금은 이제 지금 SBRT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호선 지선 혹은 원종홍대선이라고 치죠. 이렇게 가서 김포공항에서 환승해서 이렇게 가나, 안 그러면은 일로 가서 삥 돌아가나. 이 노선은 지금 없어도 SBRT로도 이쪽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원종 홍대선이 생긴다 한들 굳이 위쪽에 북쪽에 좀 짧은 루트를 놔두고 남쪽에 삥 돌아가는 루트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 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이 노선만 살리기에는 SBRT가 이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딸랑 세우기엔 또 너무 좀 명분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개항시 기준으로는 막상 김포공항 접근성 외에는 큰 장점이 없는 노선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뭐 원종이 됐든 김포공항이 됐든 차량기지가 신정 차량기지 대비 제일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신정 차량기지가 여전히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빨간색 노선이 원종 홍대선이잖아요. 다시 2호선 라인을 그려볼게요, 제가. 2호선은 까치산역까지 갔다가 화곡역에서 뚫어가지고, 아이고 노란색으로 됐네요. 2호선 지선은 까치산역까지 갔다가 화곡역에 뚫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원종 홍대선 같은 노선을 타고 이제 차량기지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지금 화살표를 친 구간은 2호선 지선 차량기지 입고 차량기지 출고 원종 홍대선, 이 네 가지 노선이 지금 한 전철 노선을 통해서 다 다녀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 이게 3순위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까치산역에서 신도림까지 다니는 2호선 지선이죠. 현재 신정지선, 이 전철도 지금 10분에서 15분에 배차가 한대입니다. 그 이유가 차량기지 입출고 열차를 우선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차량기지 입출고 열차 내보내고 왔다 갔다 하고 남는 선로에 지금 투입을 시키는 게 신정지선이어서 배차 간격이 굉장히 늘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선의 길이도 늘어지고 지선의 길이도 늘어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원종 홍대선도 껴들어가요. 하지만 선로는 거의 복선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북북선도 아니고, 북북선이라면 좀 상황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근데 북북선이 될 경우는 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단점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시 지하철 역사상 지하철에 북북선 놓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9호선 같은 경우도 기본은 북선이고 중간중간 대피선을 놔가지고 급행이 이제 완행을 추월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북북선이 아닌 이상은 지금 이 네 가지 라인을 다 처리하는 게 선로용량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기존의 신정 차량기지 대비 이 차량 입출고 본선 진입 열차의 배차 간격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들어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예. 원종 홍대선 라인에 2호선 차량기지 입출고 2호선 지선 원종 홍대선이 다 다녀야 돼요. 예. 과연 이 문제를 서울교통공사 그다음 이제 원종 홍대선의 운영 측이 얼마나 완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인데,
베스트 시나리오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2호선 지소는 뭐 15분에 한 대, 원종 홍대선은 30분에 1시간에 한 대.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왜냐면 차량기지 입출고 열차가 이게 3분에서 5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배짱 10분 15분에 한 대가 되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노선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김포공항 근처에 차량기지를 두는 게 좋은 방향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강서구에 5호선 방화 차량기지, 9호선 개화 차량기지가 있죠. 둘 다 지금 이전 논의가 계속 이전을 해야 된다. 김포냐 인천이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인서울에 있는 차량기지들을 전부 다 지금 서울 밖으로 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인천 쪽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서울 근방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차량기지를 뒀을 때 분명 또 20, 30년 지나면은 이전 논의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공항 근처라서 활주로 때문에, 활주로 소음으로 인해 쓰기 힘든 땅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전 논의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꾸 노선 연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 근처에 차량 기지를 두는 것도 무조건 베스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청라까지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장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획기적이라 뭔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 없거든요. 별로 제 생각으로는 뭐 원종 혹은 김포공항 다 차량 기지를 놓는다 한들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입출고 열차랑 배차 간격이죠. 그다음에 원종 홍대선, 2호선 지선, 이러한 지금 한 복선 선로에 4가지 종류의 열차를 혼류시켜서 보내야 되는 이러한 배차 간격의 문제, 선로 용량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좀 제가 좀 사심 가득한 제안을 좀 해볼까 해요. 정말 사심이 가득합니다. 예. 일단 다시 원안을 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은 좀 보이죠? 노선들이. 자, 이게 당연히 5호선, 이거는 2호선 지선, 9호선 공항철도, 기본적인 이제 이게 현재 강서구의 현재 전철 노선도, 그 다음에 이게 원종 홍대선이죠. 예정이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언제나 문제는 차량기지가 문제죠. 그 다음에 차량기지를 둘 경우 본선 입출구 열차랑 그 다음에 지선 열차들 추가로 원종 홍대선, 예, 지금 한정된 선로에 다 다녀야 되는데 사심 가득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제가 검정색으로 그냥 그릴게요. 이게 지금 까치산역이고 이 녹색이 이게 2호선 지선이잖아요. 이 지선을 연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연장을 시키냐? 까치산역을 거쳐서 화곡역을 가서 우장산역을 갔다가 발산역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마곡역을 거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거예요. 응? 5호선이네? 5호선 맞죠? 예, 그렇습니다. 2호선 열차를 5호선으로 보내는 방법이거든요. 단 2호선 지선 열차만. 2호선 지선을 까치산역에서 까치산역 2호 구간부터는 5호선 현재 존재하는 5호선 선로를 달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 지금 이거 제가 집에 있을 때 캡처해 놓은 건데 우장산역. 예, 당연히 제가 사는 우장산역에 2호선을 추가를 시키는 거니까 사심이 가득한 제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 이게 제가 뭐 우장산 안 산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 한들 이건 제가 생각해도 참 괜찮은 제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직결운행이죠. 직결운행이 무슨 말이냐? 다른 호선의 열차가 주행하는 거예요. 예, 5호선 우장산역에 현재 시설 그대로 두고 역간판만 2호선을 추가시켜가지고 5호선도 다니고 2호선 다니고 같은 선로로 다니는 구조거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가족여행으로 일본을 갔다 왔다 그랬는데, 도쿄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호선의 열차들 혹은 다른 운영 주체 열차들이 이렇게 다른 선로를 달리는 직결운행이 좀 굉장히 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같은 호선의 운영 주체가 달라지는 직결 운행은 비교적 많은 편인데, 아예 그냥 지금처럼 무슨 5호선 선로에 2호선이 다닌다는가 하는 다른 호선의 직결 운행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지금 2호선에 5호선 직결 운행을 제외하더라도 공항철도에 9호선 직결 운행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종착이 서울역까지 가잖아요. 근데 김포공항 기점으로 9호선 선로에 진입해가지고 공항철도가 이제 9호선 급행라인을 타고 쭉 달리는 게 2022년인가 2021년에 예정이 되어 있고, 열차 발주 등등의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볼 광경들이거든요. 다른 호선의 열차들이 자꾸 들어오는, 다른 선로에 호선의 선로에 들어오는 경우를, 예, 그래서 5호선 선로에 김포공항에서 까치산까지죠. 예, 까치산에 2호선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예. 그 이제 설명이 된 정리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좀 한 가지 좀 묘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인 2호선 본선 열차는 열량이에요. 그런데 2호선 지선이죠. 까치산에서 신도림까지는 6량이거든요. 그리고 까치산역을 제외한 모든 도림천, 양천, 저기 뭐 신정내거리, 양천구천역 뭐 그런 지선역들은 다 8량, 다시 8량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호선도 8량 대응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지선 열차는 2호선 지선 열차를 6량 기준으로 한다 한들 2호선 지선역, 5호선 다 보낼 수가 있어요. 본선 열차는 안 됩니다. 열량이기 때문에 2호선 본선 열차는 5호선 라인에 진입하면은 2량을 태울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2호선 지선은 2호선 지선역, 5호선역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얼핏 생각하는 문제, 2호선 열차를 어떻게 5호선으로 보내느냐인데, 2호선, 5호선의 연결선로라고 그러죠. 이 연결선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까치산역하고 화곡역 사이에 5호선 좀 중정비 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열차라던가, 안 그러면 신규 열차를 반입을 할 때 5호선 열차가 새벽 시간대죠. 2호선을 가다가 이제 까치산역 구간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거든요. 이 연결선로가 지금도 존재해요. 예. 즉 2호선 열차를 5호선으로 보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게 공사 비용도 거의 없어요. 그냥 역 간판만 추가로 다 바꿔다니면 돼요. 2호선, 5호선 연결선로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뭐 추가 공사를 보강 공사 정도 할 필요 있겠지만, 없는 거 길 지하에 터널 뚫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비용에 비해서는 이거 무지막지하게 싸게 먹히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2호선, 5호선이 상호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장산역하고 화곡역 사이에는 대피선이 또 존재합니다. 밤 시간대에 혹시 전철을 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방화 차량기지에 출발해가지고 화곡역이 종착역인 열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장산역에서 화곡역까지, 그러니까 우장산역을 거쳐서 화곡역까지 갔다가 대피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우장산역으로 되돌아와가지고 방화 차량기지까지 들어가는 열차인데, 이미 이런 식으로 연결선로 플러스 대피선까지 있기 때문에 좀 한결 운행이 편한 좀 구조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5호선은 우장산역, 화곡역, 까치산역 구간이요. 예. 그렇다면 원종 홍대선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원래는 원종 홍대선이 2호선 본선 열차, 그 다음에 2호선 지선, 원종 홍대선이 다 다녀야 된다 그랬는데, 얘를 빼는 거죠. 얘를 5호선으로 보내는 거고, 본선 열차 원종 홍대선으로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열차 혼잡도 선로 용량 포화 상태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원종 홍대선의 배차 간격이 빨라봤자 5분에서 길면 15분까지는 감안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2호선 본선 입출고 열차가 더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2호선 지선이 더 들어가면은 15분, 30분까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운행 구간이 뭐 2호선 지선을 타가지고 원종 홍대선 구간이면 원정역이라고 예를 들죠. 원정역에 2호선 지선을 탄다는 신도림까지밖에 못 가요. 예. 이게 뭐 시청이나 뭐 강남 한 번에 간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선의 운명이란 게 지선 구간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선에 이제 본선 가는 열차를 태워버리면 배차간격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정 홍대선의 경우 지금 2호선 지선을 빼버리면은 선로 용량에 대한 난점 하나를 좀 많이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5호선은 2호선 지선이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지선을 원정 홍대선에서 빼버림으로써 선로 용량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물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2호선, 5호선 직결에 대한 장점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개항의 경우는 김포공항 마곡을 갑니다. 무한승으로. 화곡, 신도림. 다시 지도를 볼까요? 검정색으로 2호선을 그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개항까지도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재밌는 노선이 나오는데 일종의 좀 순환선 계통이 나옵니다. 이러한, 물론 실질적으로 순환하는 건 아닌데 좀 뺑뺑 한 번만 타면 이렇게 한 바퀴 뺑뺑 돌 수 있는 소규모 순환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개항 입장에서 좀 볼까요? 개항에서 타면은 이렇게 해서 김포공항 거쳤다가 마곡 갔다가 발산 갔다가 우장산 갔다가 화곡역 갔다가 까치산역, 그 이후부터는 이제 2호선 지선 구간으로 가죠. 신도림까지. 즉 개항에서 마곡, 신도림을 환승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 이야기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니까 당연히 강서구민 입장에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강서구민 입장에서는 김포공항 신도림까지 5호선 라인의 주민들은 역시 무한승, 신도림까지 무한승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역은 7환승역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이 5호선, 9호선 공철이죠. 여기에 김포경전철 추가되고, 그 다음에 대곡소사성. 지금이 현재 확정이 된 게 지금 5환승역인데 여기 2호선 지선에 원종홍대선까지도 지금 추가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원종홍대선을 빼더라도 6환승역이고 2호선 지선이긴 해도 2호선이 추가되거든요. 5호선, 9호선. 꿀들어 흔히 말하는 서울의 핵심 노선들 대다수가 이제 김포공항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장점이 많은 노선이 됩니다. 즉 다른 색으로 가죠. 이 구간은 환승 없이, 물론 이제 지선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그렇게 여유 있게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예. 그 다음 신도림역이 위치한 구로구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 있는데 화곡역, 마곡, 김포공항, 개항을 전부 다 무한승으로 이용 가능하거든요. 이 말인 즉슨 신도림에도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마곡, 김포공항, 개항, 좀 더 넓게 보면 인천공항까지 배후주거지구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후주거지구. 즉 지금 신도림에서 마곡 출퇴근하려면은 신도림에서 지선 타고 까치산까지 간 다음에 까치산에서 마곡역으로 이제 5호선으로 환승해가지고 마곡역까지 가잖아요. 예, 중간에 환승 과정 없이 무한승으로 갑니다. 환승 지형이 없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예. 그 다음 부천, 원종 홍대선의 지금 또 다른 실질 수요 부천이죠. 부천 같은 경우는 원종 홍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을 올리고 원종 홍대선 또한 김포공항까지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김포공항 단축 진입 루트가 생기는데, 약간 좀 다소 미묘한 거는 원종역에서 김포공항역은 지금 대곡소사선이 있어요. 대곡소사선이 건설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노선이 겹치는 노선이 되긴 하거든요. 겹치는 노선이 되긴 하는데 대곡소사선에 지금 배차 간격도 별로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15분에 한 대?
될 것 같아요. 원정 홍대선도 좀 암울하게 보자면 15분에 한 대거든요. 그러면은 원정역을 기점으로 김포항역까지 15분에 한 대씩 대곡소사선만 있으면은 배차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엇갈리게 배차를 주면은 원정 홍대선 대곡소사선 두 노선이 한 7, 8분 정도로 배차 시간이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입장에서는 나쁜 조건이 아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신정 차량기지 가는 양천구 입장에서도 차량기지 빼버리니까 좋죠. 예. 즉 제가 생각하는 이 사심 가득한 제안을, 제 사심을 빼더라도 계양, 강서, 구로, 부천, 양천, 서울 서남부 일대의 대다수의 지역들이 좀 혜택을 갖는 그런 노선이 됩니다. 여기엔 제가 안 적었는데, 사실 김포도 김포 경전철에서 이제 김포항까지 간 다음에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환승 플러스 2호선 환승 루트가 추가되거든요. 신도림까지 가는 게 좀 편해지죠. 역시 1회 환승에서 2회 환승에서 1회 환승으로 줄어드니까요. 예. 그래서 2호선을 그냥 5호선 라인으로 빼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부인데, 선로 용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호선, 5호선 직결 자체는 비용이 그렇게 뭐 건설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거든요. 그냥 역간판만 바꿔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호체계, 다이어그램이라 그러는데, 배차 간격 문제 등등을 이제 새로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문제들 해결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뭐 거대하게 국가 뭐 철도 계획, 서울시 뭐 철도 계획 지원할 필요 없이도 간판만 바꿔달면 실현 가능한 노선이 2호선 지선의 5호선 직결입니다. 뭐 이쪽 강서구 쪽, 특히 강서구 쪽하고 인천 계양 뭐 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이네요. 예.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좀 표 쉽게 지역구민들 환심사기 좋은 노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다면 단점이 있겠죠. 예, 뭐 장점은 왕창 있고 단점이 없진 않을 테니까. 자, 문제는 지금 5호선의 선로 용량 문제가 새로운 지금 제일 큰 단점입니다. 2호선이 배차 간격이 출근 시간에 2, 3분이거든요. 하지만 5호선도 출근 시간에 서쪽은 배차 간격이 2, 3분이 돼요. 배차 간격만 보면 2호선, 5호선이 굉장히 좀 막상막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5호선에 2호선 지선이 껴들어가 버리면은 5호선은 필연적으로 좀 배차 간격이 좀 느려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좀 쉽게 극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5호선이 하남으로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노선이 길어지면은 필연적으로 증차 없이는 배차 간격은 느려질 수밖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러면은 5호선이 배차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9호선 저기 종합운동장 이후부터 이제 강동 쪽 개통되니까 늘어났죠, 배차 간격이. 마찬가지로 지금 5호선 하남 연장될 경우는 증차 없으면은 배차 간격도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오히려 근데 배차 간격이 늘어난다. 늘어지는 배차 간격은 2호선 지선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뜻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상일동이 본선이고 5호선 동쪽으로 가면은 마천이 지선인데, 지금 하남 연장에 따라 가지고 이쪽도 꽤 많은 조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방화 차량 기지에서 상일동행 열차, 마천행 열차가 있는데, 마천은 끊어버리고 상일동행만 왔다 갔다 여기 본선으로 두고, 마천은 지금의 신도림 까치산처럼 지선으로 왔다 갔다 해당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상일동하고 마천 끝자락을 이제 직결 운행 두 개를 이어가지고 마천에서 상일동 가려면 뺑뺑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거를 이제 단축시킨다, 뭐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2호선의 배차 간격이 2호선 지선이 5호선에 직결을 하더라도 배차 간격에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5호선이 연장되기 때문에, 또 이제 서쪽으로 하면 김포 연장도 지금
논의되고 있죠. 특히는 계속 지금 5호선도 앞뒤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배차 간격 텅 약간 비면은 배차 간격이 비어 있을 타이밍에 2호선 집어넣는 방안, 또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단점이 무작정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청라가 이제 2호선 연장이 안 되게 되죠. 원종 홍대선은 물론이고. 그래서 7호선 정도에 만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청라는 뭐, 예. 제가 계양신도시 편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계양신도시가 발전함으로써 청라나 성도 쪽은 좀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근데 아마 지금 인천에서 그렇게 주장하던 청라 연장이 계양 연장으로 될 경우는 아무래도 청라 쪽은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심이 가득한데, 저는 이제 가양오성, 가양역 있고 이제 우장산역이 바퀴 이편한 세상, 우장산역. 예. 원정 혼대선하고 2호선 지선에 5호선 직결이 실현되면은 양쪽 다 저한테 있어서 좋은 일이거든요. 예. 근데 뭐 저 혼자만 좋차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강서구 전체가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사는 우장산역에서도 신도림 뭐 DQ브시티 현대백화점 있죠? 예. 환승 없이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신도림 쪽 사시는 구로구민 입장에서도 마곡 쪽 스타필드 생기겠죠? 나이스 생기겠죠. 직장이 마곡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김포항까지 비행기 타러 가실 때도 무한승으로 갈 수 있고 좋고, 부천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뭐 계양 어쩌면 최대의 수혜가 될 수 있고, 부천 얘기했죠. 김포도 이제 2호선 지선 환승 포인트를 줄이는 환승 저항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효과, 양천구도 차량기지 뺄 수 있는 장점 등등등. 단점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5호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이런 안에 최대 수혜지는 마곡이에요. 예. 지금의 마곡을 잠깐 정리해보면은, 마곡에는 엠벨리 직주근접 있죠. 강서구 자체가 이제 최인접 배후주거 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 가성비로서 이제 마곡에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아파트가 있는 배후주거지구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죠. 부천 역시 원종, 고강, 강서구랑 전통적으로 좀 친한 지역들이죠. 특히 원정동, 고강동 주민들은 보통 이제 인서울 진입할 때 버스 타고 현재로서는 5호선 화곡역에서 많이 내리셔서 전철을 타죠. 예. 그다음에 양천도주, 신월동, 목동 등 배후주거지구로서의 기능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마포 같은 경우 상암, 공동 모두 지금 마곡은 환승 없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원종 홍대선하고 2호선 지선이 5호선 직결이 될 경우는 신도림이 새롭게 편입되죠. 배후주거지구로. 다음에 원종 홍대선 때문에 원종 구간의 마곡 접근성이 올라갑니다. 계양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선 라인들, 지금 도림천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천구청역, 신정내거리역 이 부근에 사시는 분들도 마곡에 배후주거지구로 신규로 편입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지금 언급한 지역들의 집값이 오를 상승 모멘트, 상승 동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냥 집값을 배제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마곡 출퇴근 하시는 분들의 주거지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계양하고 부천 이 두 지역을 위한 전철 계획도지만은 결국은 광역전철의 본질은 아웃서울에서 인서울로의 진입성 향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종 홍대선이 됐든 뭐 2호선에 5호선 직결이 됐건 계양 신도시가 됐건 모든 본질은 서울 진입이 목적인 거고, 이런 지역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이면 마곡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수혜지는 마곡이 된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만은 있지 않아요. 예. 뭐 제가 사는 지역이 협소하게는 우장산역, 뭐 가양 등등인데, 넓게 보면 강서구 전체가 잘 되는 게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포공항은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경전철, 소사대곡선까지 확장된 상황에서 지선 원종 홍대선이 추가될 포인트를 더 얻는 거고, 마곡지구도 2호선 지선 라인이 추가됩니다. 5호선 마곡역이 5호선, 2호선 환승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겸용역이 될 수 있죠. 예. 전 참 괜찮다. 제가 생각해도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이번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는 강서구의 전철교통 2부로서 최근에 지금 목동, 청량리 경전철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 목동 청량리라고 해서 강서구랑 전 혜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서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이게 목동역에서 등촌역을 5호선, 9호선에 있는 그러한 연결선로 같은 경전철이 됩니다. 예, 특히 그래서 강서구를 지나가는 노선이 되고, 따라서 강서구도 이 서울시 경전철 혜택에 매는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여행도 갔다 오고 설도 지났고 뭐 특별히 급한 일 없겠죠. 예, 빨리빨리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